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연입니다. 아이에게 다양한 레퍼토리의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화를 내지 않고 5가지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고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님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 하고 인지적인 세트를 짜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것에 이어서 좀 감정적으로 유능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건을 어두운 방에서 찾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못 찾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불을 켜서 찾아야 되는데 불을 켤 생각을 못 하고 찾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불을 켜는 작업,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감정 해소의 4단계입니다. 이 감정 해소의 4단계를 통해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내 감정에 유능해지면은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도 자기 감정에 유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해소되지 않고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사건이 생겼을 때에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이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럴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그냥 말을 했는데 그때 쌓였던 감정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 말도 뭔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너무 통제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괜히 반항심이 든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은요, 알아차려주고, 아, 너 거기 있구나. 아, 너 그거 느꼈구나. 라고 공감만 해줘도 힘을 잃고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단계를 한번 거쳐보시는데요. 자, 1단계는요, 감정이 딱 부정적으로 올라왔어요. 그 감정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1차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이 있습니다. 1차 감정이라는 것은요, 이 감정의 핵심 감정, 진짜 감정을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나한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때 이 감정은 2차 감정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가 엄청나게 나한테 화를 내고 혼냈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화가 난 거죠. 근데 엄마한테 대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화가 났지만 이 화라는 감정은 내가 느끼면 안 된다라고 본능적으로 느껴서 그거를 2차 감정으로 수정해서 우울감, 뭐 불안감 이런 걸로 바뀌어서 내가 느끼는 것이죠. 혹은 아이가 이제 시험 점수가 별로 안 좋은 시험지를 들고 온 거죠. 불안함이 확 올라오는데 본능적으로 그 불안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2차 감정, 화라는 감정으로 바뀌어서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화를 내고 있을 때 사실 이 화가 2차 감정일 때가 많이 있어요. 화였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외로움이었고, 화였는데 알고 보니 소외감이었고, 화였는데 알고 보니 뭐 불안함이었고, 이런 식으로 진짜 나의 감정이 뭐였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요, 그 감정에 있어서 명명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감정이 배신감이었구나. 이 감정이 서러움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이 통제감이 생깁니다. 제가 담임 교사가 아니라 교과 전담 교사일 때는 여러 반에 수업을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죠. 담임 교사일 때보다 훨씬 더 늦게 외우게 되잖아요. 이제 누가 뭐 떠든다거나 뭐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한다거나 했을 때 저기 흰색 모자 쓰고 있는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이서윤, 서윤아 좀 조용히 좀 해볼까? 라고 말을 하는 게 그 학생에 대한 더 지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요, 감정과 만나는 단계인데요. 자, 감정을 끝까지 따라가서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외로움이었구나, 이게 서러움이었구나, 이 감정이 뭐였구나, 그거를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이미 감정이 사라져서 수용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감정이 확
커지면서 분출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눈물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짜증이 갑자기 확 올라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럴 때는 이 내가 감정을 조절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산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기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소리를 막 지를 수도 있는 거고요. 막 엉엉 소리 내서 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드라마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정의 회복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다음 4단계는요. 감정이 분출됐으니까요. 이 억압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억지로 내가 그 감정을 막 이렇게 억제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이 들면서 내 감정이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에 있어서도 이 4단계를 거쳐서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때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내 마음속에 이 아이의 형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매번 나한테 소리만 지르고 혼냈던 아빠가 원망스러웠다. 1등 성적표를 가져가도 제대로 칭찬해 주시지 않았던 엄마가 미웠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의 해소라는 게 그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그 상대가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혹은 내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좀 편안한 다른 누군가 혹은 뭐 상담가, 전문가 이렇게라도 감정을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빠가 엄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빠 나 칭찬 좀 해주지 그랬어. 엄마 소리 지르지 말고 좀 따뜻하게 말해주지 그랬어. 이렇게 그냥 혼자 말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부모님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 아빠가 그때 먹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엄마도 어린 시절에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보듬어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내 감정이 해소가 되면은 내 아이에게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바로 생기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 볼 수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 혹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 그 부정적인 감정이 축적되고 쌓여서 나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한번 이 4단계를 거쳐서 너 그랬구나. 너 그런 마음 느꼈었어. 그래, 네가 느꼈던 마음은 그거였어. 라고 내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면 내 마음의 여유가 더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